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군사적 지원에 대해 미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1주년이 곧 다가오는 시점에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를 방문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을 또 약속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물가 상승과 경기 악화 속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지원 약속한 것에 대해 미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로이터와 입소스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달 6일에서 13일 4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응답자 53%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지원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4월 조사에선 응답자가 73%가 지지한다고 답했으나 거의 1년 사이 지지도가 크게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로이터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여론에 부딪힐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차기 대선 후보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정책을 비판하고 나서고 있고 맷 게이츠 등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우크라이나 피로 결의안을 하원 외교위원회에 회부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멈추고 전쟁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팍스뉴스에서 우크라이나 정책을 백지수표 정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개전 이후 미 의회가 승인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와 군사적 지원 규모는 약 1,130억 달러에 달합니다. 오하이오 화물열차 탈선 대규모 사고가 발생한 지 거의 3주가 다 돼갑니다. 열차 탈선 사고로 연방정부의 늑장 대응 논란과 독성물질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큰 상황 속에서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사고 3주 만에 오하이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부티지지의 늑장 대응에 주민들은 거센 비난을 했었는데요. 그는 사고 몇 주 동안 지역을 피해 있으면서 적절할 때 오하이오 동팔레스타인을 방문해서 사고 지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데일리 콜러 기자는 동팔레스타인 방문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했지만 적절한 때에 그리고 정해지면 알려주겠다고 말한 것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죠. 또한 초기의 지역과 연방 관리들은 독성물질 노출 후 토양과 공기가 안전하다고 주민들에게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주변 하천에선 기름층으로 보이는 이상한 물질들이 여전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하이오 방문 후 연방 환경청 EPA는 주변 지역의 유독물질을 제거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EPA는 유독물질을 제거 못할 경우 최고 7만 달러의 벌금을 노폭 서던 철도에 최고 7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부티지지에 대응해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 공화당 상원의원 등 그의 해임안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2월 10일과 12일 사이에 미 영공에 날아온 3개의 중국 정찰용 의심 풍선을 쏘아 떨어뜨리는데 최소 150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나로 약 20억 원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4일 미 대륙을 횡단해 사우스캐롤라이나 인근 해역에서 격추된 풍선은 확실한 중국 정찰용 비행체였습니다만 이후 격추된 3개의 풍선은 아직까지도 정체가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지난 10일 알래스카 북부 해안, 11일 캐나다 유콘주, 12일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걸친 휴런 호수 상공에 나타났던 비행 물체를 격추하는 데 사용된 AIM-9X 사이드 와인더 미사일 4기의 비용으로 150만 달러 이상이 소요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특히 지난 12일 휴런호 상공의 비행 물체를 격추하기 위해 발사한 첫 번째 미사일이 빗나간 뒤 추가 미사일을 쏴 격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 3개 비행 물체 격추에 모두 4발의 미사일을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FBI 측은 비행 물체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풍선 취미단체 관련자 등을 인터뷰를 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지난 16일 현재로서는 이 비행체들이 중국의 스파이 풍선 프로그램으로 관련됐거나 다른 국가에서 온 정찰기구라고 볼 만한 어떤 것도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당국의 현재 평가는 3개의 물체가 취미용이거나 기상연구나 다른 과학연구와 관련된 풍선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군 북부사령부 노라드는 이 비행체들이 2만에서 4만 피트 상공에 있었기 때문에 민간 항공기 운항에 위협이 됐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격추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첫 번째 풍선이 미 대륙을 정찰하도록 방임한 데 따른 비판 여론을 의식해 확인 없이 풍선을 격추시켰던 아마추어적 행동은 결국 미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살인 현장을 보도하던 방송사 기자가 해당 사건 용의자의 총격에 숨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0일 오후 기자는 플로리다주 오렌지 카운티 올랜도의 외곽 파인힐스 지역에서 20대 여성의 살해 사건을 취재하던 중이었습니다. 스펙트럼 뉴스 13 방송에 취재진 2명이 갑작스럽게 한 남성의 총격을 받아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숨진 기자는 24살로 딜런 라이온스입니다. 범인은 이어서 인근 가정집에 침입해 또 한 차례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켜 9살 여자아이를 살해하고 아이의 어머니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범인은 19살 흑인 키스 멜빈 모지스로 사건 현장 인근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모지스가 이 사건 전에도 지인인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첫 번째 총격 사건은 수요일 오전 11시쯤으로 피해자는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스펙트럼 뉴스의 방송사 기자들은 이 사건을 취재하러 나섰다가 변을 당했고 총 5명의 사상자가 연달아 발생한 겁니다. 이에 대해 오렌지 카운티의 존 미나 보안관은 방송사 취재진과 모녀 피해자들은 용의자와 아무 연관이 없는 인물이라며 범행 동기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목요일 K나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